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저번 주에 부진을 만회라도 하는 듯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2.5% 정도 오르면서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역시나 그동안 부진했던 빅테크 주식들의 주가가 살아나면서였는데,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별로 좋지 못했던 애플도 약간 상승을 했지만, 그거보다도 아마존과 구글 같이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인해서 덩치 대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나스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핫했던 게임스탁을 비롯한 이번 게임스탑 사가에 참전했던 주식들은 오늘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물론 주식마다 조금씩 흐름이 다르긴 했지만 공통적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 안에서 대부분 다 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날 하루의 결과만을 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섣불리 예측을 하는 건 어렵고요. 저는 여전히 이 판에 직접 뛰어드는 거는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급등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를 향한 개미들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되고 응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박판에 직접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게임스탑 등이 아직 숏스퀴즈가 일어나지도 않았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측은 그렇게 해서 개미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 뉴스를 일부러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개미들이 안심하고 더 들어오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숏스퀴즈는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파란색 선이 숏 인터레스트, 공매도 쳐져 있는 물량인데, 그러니까 공매도 잔량인데, 보시면 중간중간 크게 수량이 줄어드는 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 숏스퀴즈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 대비 20% 이상 공매도가 줄어 있는 게 볼 수 있고, 물론 여전히 많은 공매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숏스퀴즈가 일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어딘가에서 숏스퀴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라는 그런 유혹이 온다면 그런 말에는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 정말 기분 좋게 올라줬습니다. 무려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840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현재 테슬라는 $780 부근을 새로운 바닥으로 해서 또 하나의 박스권을 완벽하게 형성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 전체를 흔히 높이 솟은 깃발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급속하게 치솟는 이 구간을 깃대라고 하고요.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하는 이 기간을 깃발이라고 합니다. 깃발은 삼각형일 경우도 있고 네모일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방향도 약간 위일 경우도 있고 약간 밑일 경우도 있고,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가 취하고 있는 이 모양도 높이 솟은 깃발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높이 솟은 깃발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3주에서 5주 정도 횡보 기간을 거치다가 그 이후에 다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테슬라의 횡보는 지금 3주 정도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 후에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차트 모양은 결국은 과거의 A였으면 B가 됐을 확률이 높다라는 통계에 의거한 것일 뿐, 과거의 A가 B가 됐다고 해서 지금의 A가 미래의 B가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의거한 짐작일 뿐 절대로 진실이 아니란 거예요. 그 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새로운 지지선은 이제 $780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차 지지선은 $730 정도인데 거기까지는 아마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저항선인 $900를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뚫게 되면 높이 솟은 깃발형의 윗변을 뚫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꾀하는 거가 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횡보가 여기서 길어야 1, 2주 이내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해보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테슬라 소식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큰 공적연금 중 하나인 NYSTRS가 7억 600만 달러 정도의 테슬라 주식 포지션을 매입한 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10대 정부 연구 기금 중 하나인데요. 총 운영금이 458억 달러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에는 1612개의 회사가 있는데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서 테슬라가 새롭게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00만 주가량을 약 7억 600만 달러에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700불 약간 넘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S&P 500에 편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펀드들이 테슬라를 편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펀드들은 매 분기마다 보유한 주식들을 보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펀드들이 많이 나올 텐데 여기 말고도 또 유수의 펀드들에서 테슬라를 추가했음을 알리는 그런 보고서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S&P 500 추종 펀드뿐만 아니라 그 외 기타 펀드들에서도 테슬라를 대형주, 우량주로 보고 700달러 이후 가격, 그러니까 S&P 500 편입 이후 가격에서도 매입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 하나의 최고의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15달러에서 1200달러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이거는 현재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최대 가격이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의 여러 사업 모델들을 대부분 테슬라가 예고한 만큼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은 HVAC나 자동차 보험 사업 같은 거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고요. 이게 각각 수천억 달러 정도의 시장인데 그거를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고, 또한 2030년대에 차량 생산량도 테슬라가 발표한 2천만 대의 절반도 안 되는 900만 대 정도로 예측을 했고, 그 외에 차량 공유나 로보택시 등의 사업도 거의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가격이 나왔다는 게 놀라운데, 우선은 당장 올해 2021년은 89만 4천 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숫자죠. 그리고 2030년에는 900만 대 정도. 그리고 중요한 게 FSD가 2030년 기점으로 채택률이 더 꾸준히 증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50% 이상의 채택률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로 보여요. 2030년대 중반이면 50%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채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FSD가 마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총 마진율 85%라고 가정했을 때 영업이익률은 50%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50%란 거는 FSD만의 영업이익률이 50%란 게 아니고, 테슬라의 미래의 평균 가격 39,000불 정도로 가정했을 때 테슬라 차량 전체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FSD의 채택률의 증가로. 이거는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정말 어마무시한 수치죠. 그리고 2030년대가 되면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이 전체의 20에서 30%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6% 정도에 비하면은 4-5배 정도 성장을 한 건데, 일론 머스크는 언젠가 에너지 사업부가 테슬라의 거의 절반만큼의 매출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이것도 굉장히 낮은 수치죠. 이렇듯 거의 모든 수치를 테슬라가 발표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그럼에도 현금 흐름 할인법 기반 목표 가격을 120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기관이죠. 샹하이 시큐리티에서도 목표 가격을 380달러에서 980달러로 올렸습니다. 특히나 중국산 모델 Y가 현재 대호황인 점을 이유로 들었고, 그 다음에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올해 내에 완공돼서 생산에 들어가는 점 등등의 강점을 들면서 목표 주가를 1000불 가까운 980달러로 올렸고, 여전히 테슬라 바이를 외치지 않은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평균 목표 주가는 622달러까지 올라왔지만 제가 처음 봤을 때만 해도 100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오는 동안 영원히 뒤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간 그럴 거고요. 바이를 외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험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오히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홀드나 셀들이 모두 바이로 바뀌는 순간
이제 새롭게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없을 겁니다. 아직 사람들이 바이를 외치지 않을 때 미리 매수를 해서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내가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파이퍼 샌들러의 $1200 이런 것도 결국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인한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중간에 뭐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크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달러다 하는 숫자에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머스크가 소유한 또 하나의 회사죠. 뉴럴링크가 원숭이의 뇌 안에 링크 칩을 이식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전에 돼지들에게 링크 칩을 이식했던 모습을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원숭이고 원숭이 뇌 안에 링크 칩을 이식함으로써 원숭이들이 텔레파시처럼 생각을 통해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이 원숭이들이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방법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뉴럴링크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의 능력을 인공지능 수준으로 컴퓨터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예요. 이거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당장 척추 부상이나 여러 가지 신경 부상 등으로 인해 볼 수 없거나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게 되고 또한 인간의 사고 능력을 굉장히 뛰어나게 해주면서 최종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순수 인공지능을 인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과 결합될 수 있다면 인간이 충분히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뉴럴 링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컴퓨터와 연결된 뇌로 인간이 극대화된 지능을 발휘하는 미래가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좀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 시장 둘러봤고요. 다행히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모두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내일 시장이 열릴 때까지는 주식에 대해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 각자의 생활에 집중하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